기하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게 될 건데요. 자, 기하의 첫 수업입니다. 기하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기하 파트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려운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기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어느 정도를 좀 트레이닝이 되거나 숙련된 사람들이 문제를 좀 잘 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중학교 도형일 뿐이니까 까먹은 것들은 그때그때 자 체크하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하를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하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원, 자 여러분의 첫 단원 1. 포물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자, 포물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포물선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2차 곡선이라고 불리는 아이를 배울 거예요. 단원이 큰 단원이 2차 곡선인데 2차 곡선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자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정의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문제를 정의를 갖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물선 제목 옆에 여러분이 빨간색 펜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한 정점으로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 자, 한 정점으로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정점으로부터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점은 정해진 점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정해진 점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이를 F라고 주로 말을 하고요. 이 아이를 읽을 때 초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직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름을 붙이는데 기준선이 줄임하는 말로 준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L로 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초점거리와 준선거리가 항상 같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 정해진 점, 초점 F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기준선이 있어요. 자, 한 기준선이 있다. 이 아이를 기준선은 L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자, 일단 이 초점과 이 기준선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정 가운데 지점 보이시죠? 그쵸? 이 정 가운데 지점은 이 초점 거리하고 이 거리가 항상 어떨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아이랑은 똑같구나.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된 이 정 가운데 이 점을 갖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꼭지점 얘는 준선. 자, 그리고 이 꼭지점을 하고 초점이 지나가는 이렇게 준선과 수직인 이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은 위하고 아래의 기준 대칭축이 되는 준선하고 대칭축이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준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고 이 아이는 대칭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축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점은 또 특수한 점이에요.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은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이 준선까지 거리라는 건 항상 최단거리인 수직거리입니다. 이 아이가 정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같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일단 특수한 점 2개를 찍었습니다. 여기 꼭지점이라는 아이랑 이 아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축이 대칭이 되는 기준 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를 갖고 이름을 붙이기를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포물선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네요. 이 점, 꼭지점. 그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이 점은 초점. 여기를 만약에 P,0이라고 놨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초점은, 꼭지점은 뭘까요? 0,0. 선생님이 이 점을 P라고 한번 놔보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를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식을 어떻게 유도할까요? 자,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아볼게요. 임의의 점 P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 P를 x, y라고 놔볼게요. 이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초점 거리랑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 준선 거리가 항상 어떻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쵸? 내가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세 개로 볼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요만큼을 여기를 내가 수선의 발을 떨어진 이 좌표를 PH라고 놔볼게요. 아, 그러면 이제 공식은 이거죠. PH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PF의 길이가 항상 똑같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제곱을 치고 갈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PH의 길이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P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좌표는 X좌표 그대로 읽어서 X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아이는 X 플러스 뭐가 될까요? P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자, 절대값으로 X 플러스 P의 제곱 거리니까요. 그쵸? 이 아이하고 자, 루트 PF니까 뭘까요?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잠깐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의 제곱은 X제곱 빼기 여기도 루트의 요 거리의 제곱,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아이는 X제곱 빼기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서 X제곱, X제곱 날라가고요. P제곱도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자, 드디어 자,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자, 기본 형태인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인데 왜 계속 방정식 이런 말을 쓸까요? 이 아이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x 하나당 y가 몇 개 대응해야 돼요? 한 개 대응해야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x 하나당 대응할 수 있는 y값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그 조건 자체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포물선의 함수라고 두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말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된 아이가 자, 포물선의 바로 뭐예요? 기본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자마자 자, 이 아이하고 관계를 두면 이 아이는 자, 첫 번째 꼭지점부터 분석해 볼까요? 이 아이의 꼭지점은 0,0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좌표는 초점이죠. 초점 F의 좌표는 우리가 듣기를 P,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다. 항상 이렇게 잡았을 때 꼭지점, 초점, 준선의 거리가 항상 어떻다?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꼭지점이 포물선을 향해 갈 때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건지 이렇게 그리는지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초점을 감싸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점이 감싸지는 방향, 초점이 이 그래프의 안쪽으로 화약하고 포개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 축 정도도 봐볼까요? 자, 기준 축.
이 아이의 축은 뭐인 거예요? X축이죠? 자, X축을 기준으로 위하고 아래의 형태가 어떻다? 완벽하게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아이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P가 도대체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P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를 봤더니 이 아이의 역할은 무슨 좌표랑 똑같다. 초점의 좌표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P의 값은 뭐의 값을 말하는 거다? 초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포물선 그 제목 옆에 정점으로부터 정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y제곱은 4px를 꼭 써주시고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 직접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파란색 펜으로 초점의 좌표랑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P는 뭐라고요? 초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y제곱은 8x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를 정리하면 y제곱 4를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자릴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초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인 거예요. 이 아이의 초점의 좌표는 2,0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준선이죠. 준선은 x는 -2고 꼭지점은 0,0이겠구나. 그럼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 얘가 초점. 얘는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 아이는 이렇게 준선이 그려지겠구나.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 자, 포물선 위에 한 점은 준선으로부터 거리와 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90도는 아니죠?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어떻겠구나, 똑같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선생님 y제곱은 -12x이면 이건 어떻게 풀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쵸? 자, 이거 써볼까요? 잠깐만. y제곱이 -12x이면 이건 어떻게 풀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y제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초점은 -3,0이 되는 거고 준선은 뭐가 될 거예요? 3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프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초점이 올 거고요. 꼭지점은 0,0. 그러면서 이 초점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같은 거리상이 존재하게끔 준선이 존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 그래프 위의 점으로부터 이 초점 거리랑 이 준선 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을 거예요 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근데 이번에는 축이 X축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건 배운 거예요. 사실은 축이 무슨 축일 수도 있냐면 Y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 번 더 그래프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아이를 구별을 해볼까요? 얘가 첫 번째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어떤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꼭지점이에요. 이 꼭지점을 0,0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이 지점에 F라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초점을 똑같이 이번엔 0,P로 두겠습니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얘로부터 이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는 이렇게 되는 준선이 존재할 거예요. 이 L이 준선이고요. 얘는 X축과 어떻게 돼요? 평행하다. Y축과 수직으로 자르고 지나가는 I기 때문에 얘는 Y는 -P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왜? 여기가 P였을 때 이만큼 거리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형태로 그려질까요? 얘가 여기랑 여기 그림이 똑같은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그리자 그랬어요?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려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와 이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어떤 아이예요? 똑같은 또 특수한 지점이죠. 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쟤를 감싸면서 포물선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대칭 구조가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죠. 이 모양을 봤더니 이 그림의 형태가 굉장히 뭐랑 비슷합니까? 이차함수하고 비슷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식도 이차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가 축을 뭐로 갖고 있는 y축으로 갖고 있는 포물선이 바로 이차함수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가 0,0이고 여기에 임의의 점을 잡을게요. 여기도 똑같이 임의의 점 P 여기를 x, y라고 잡았을 때 이 아이는 초점이 여기 있죠. 이 초점 거리하고 이 준선 거리하고 어떻다? 같아요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축을 다시 표시하면 얘가 0,0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x축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y축으로 둘게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걸 그대로 h라고 두면 이 아이도 역시나 ph의 길이랑 pf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길이를 구하다 보면은 제곱 루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똑같이 제곱을 해서 그 결과치가 똑같다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일직선상의 거리니까 이 x좌표,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근데 뭐가 사실은 더 위에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y 플러스 p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면 y 제곱 더하기 2py 더하기 p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py 더하기 p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정리해보면 p제곱, p제곱, y제곱, y제곱이 정리가 되면서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뭐의 제곱은 x제곱은 넘겨서 4py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만약에 y는 4p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둔다 그러면 이차함수인 거 맞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차함수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p 좌표가 뭐의 좌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p 곱하기 y 형태로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잘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아이도 똑같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보면 첫 번째 꼭지점은 뭐다? 0,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의 좌표는 F라고 두면 0,P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준선의 좌표는 Y는 마이너스 P다.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적인 축은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 이해되시죠? 축은 뭐가 된다? Y축이 됩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얘는 조금 이제 빈도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를 갖고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6x예요. 이런 아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라는 거죠. 이때 x제곱은 중요한 게 뭐를 뽑아낸다? 4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4분의 6x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이가 뭐의 위치가 되는 거야? p의 위치가 되는 거죠. 아니죠. f의 위치가 되는 거죠. 초점. 그러므로 f는 얘는 0,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꼭지점 0,2분의 3 f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꼭지점을 감싸면서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랬고요. 얘랑 똑같은 거리상의 반대편에 이렇게 준선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함수 위의 점인 이 i p는 이 준선 거리랑 그 다음 어디 있어? 이 초점 거리랑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의 특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서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조금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에 중심 개념 밑에 참고 있죠? 그 밑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포물선의 작도
포물선의 작도다. 자, 앞으로 포물선의 작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선생님은 지금 일단 원점을 기준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아이가 뭐이다? 꼭지점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가 F라고 잡아볼게요. 얘가 P, 0이다. 그쵸? 그러면 자,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이 길이랑은 어떻다? 같다. 왜? 이 아이는 함수 위의 점, 함수란다. 포물선의 방정식 위의 점이죠. 포물선의 방정식의 위의 점은 초점거리랑 준선거리가 무조건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초점과 준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때 어떡하냐? 자, 이 꼭지점 보이시죠? 이 꼭지점으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 아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의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얘를 정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왜 그려요? 그러면 이 점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사각형도 포물선 위의 점이기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초점이었거든요. 여기가 수선의 발, 여기가 수선의 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이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 선생님, 이쪽도 어떻게 해요? 반대로 대칭으로 연결하라.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꼭지점과 초점이 1대 여기로부터 뭐예요? 꼭지점에서 초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초점에서 이 점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도록 1대 2가 되도록 이 점의 좌표를 작도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팁이 이쪽에 있는 이 아이를 이렇게 박스 치시고요. 이 아이가 뭐라는 거? 아, 정사각형이구나. 문제를 풀면서 이 팁을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 놓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기도 똑같이 내가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 이걸 그리시고 밑에 한번 선생님 걸 보지 말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이 축을 그릴게요. 얘가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F라고 잡겠습니다. 여기가 0,P 잡고 이 거리랑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준선을 잡을 거예요. 준선 Y는 마이너스 P.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봐봐요.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갔어? 초점까지 갔어. 그럼 이제 초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 길이랑 이 길이 봐봐. 꼭지점하고 초점 1대 초점부터 한 점 1대 2 이거예요. 자, 꼭지점으로부터 초점 1, 초점으로부터 한 점 1대 2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칸 갔으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같게끔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이 아이가 또 뭐가 그려질 거다? 아, 정사각형이 그려지겠구나. 그리고 자, 1대 2. 자, 1대 2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될 거고 왼쪽도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스톱하고 연습해보세요. 자, 정사각형의 형태가 보이느냐 그리고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잘 찾으면 문제풀이 할 때 조금 쉬워지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유형 1번을 통해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주겠습니다. 여러분,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기하적인 특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실수록 좋아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기하 파트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물론 계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적분 파트보다 수원 파트보다는 계산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점 F가 4,0이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가 F고요. 이쪽이 준선이에요. 이 아이의 정 가운데에 무슨 점이 있습니까?
꼭지점이 있죠. 그러면 이 꼭지점이 얘가 4,0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4니까 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기본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y제곱은 4px다 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 p가 뭐의 위치를 말해준다? 초점의 위치를 말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초점이 4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는 식은 뭐가 될까요? y제곱은 16x예요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16x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초점이 f가 0,-2분의 3 y좌표로 줬네요. 그쵸? 그러면 축이 x축이 아니라 축이 y축인 아이, 이차함수 같은 형태의 포물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원점이래요. 0,0이다. 그리고 포물선이 뭐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2,a를 지나갈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식에 무조건 대입해도 되지만 저는 그림을 조금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잡고 여기가 꼭지점이고 초점이 여기가 F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꼭지점하고 초점 여기랑 1:2 이렇게 이쪽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감싸는 차원에서 꼭지점을 감싸면서 초점을 감싸면서 이게 그리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x제곱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x제곱은 4 곱하기 p는 초점의 좌표랑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x제곱은 마이너스 6y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뭐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2,a를 지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 볼게요. 여기가 4는 마이너스 6a이므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대표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6x. 자, 이 아이가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도 또 다시 한번 그리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얘는 4를 뽑아주면 4분의 6x이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가 2분의 3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를 f 2분의 3,0이라고 두고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게끔 준선을 잡을 거예요. L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비율이 1:2 그런다 그랬죠?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릴 거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서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 이미 점이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아이를 잡았고요. 그때 여기가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궈져 있고 여기도 여기 초점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B라고 잡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잡았고 이 점의 좌표는 D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이라고 줬습니다. 요만큼의 길이를 8이라고 줬대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AC 더하기 뭐다? BD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이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가 C고 여기가 뭐다? D라고 잡았네요. 그쵸? 그럼 AC 더하기 BD다. 자, 여러분 포물선이든 나중에 이제 배우는 2차 곡선 중에서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를 거의 90% 이상 써먹을 거지만 써먹든 안 써먹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자,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나오면 이렇게 중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이 초점 거리랑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A라고 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표시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이 A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었으니까 A 빼기 2분의 3이라고 적어야지 이렇게 두는 거죠. 모든 길이 표시를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A라고 뒀을 때 나는 이만큼은 B라고 놔야지. 여기가 B면 요만큼의 길이도 초점거리랑 준선거리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B라고 둬야지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길이가 뭐니까 2분의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B 빼기 2분의 3이라고 둬야지 라는 거죠. 일단 다 길이 표시는 하셨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랑 B의 길이를 합치면 8이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 놓고 AC 요만큼이죠. 선생님이 표시해놨어요. A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BD죠. 얘는 더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이 I는 A 더하기 B 빼기 3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뭐였으니까? 8이었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될 것이다?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계속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어떤 도형이든지 자, 기본 형태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평행이동이죠. 그쵸? 평행이동에서 배우는데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딱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면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 포물선의 평행이동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기본적인 형태부터 갖고 가볼게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y제곱은 4px. 이 i를 갖고 먼저 해볼게요. 자, y제곱은 4px를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자, 이 i의 평행이동했을 때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갖고 갑니다.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 y 자리에 y-n을 집어넣고 4p는 묶어주고 뭐가 된다? x 빼기 m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이차 함수 같은 경우 최고차이 앞에 있는 개수를 건드리지 않죠. 평행이동할 때. 그런 것처럼 자, 여기는 이 아이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뭐가 결정한다? 이 아이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y제곱은 4px에다 4p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프 모양 결정이라고 빨간색으로 써놓을게요. 그러면 잠깐 참고 이 p의 절대값을 한번 키워볼게요. p의 절대값을 클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y제곱은 4x라는 아니라 y제곱은 2x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p가 뭐인 거예요?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f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그쵸? 1대2라 그랬죠? 얘가 이렇게 된 그래프일 거예요. 요 아이가 y제곱은 4x가 됩니다. 자, 이 아이는 y제곱은 2x니까 4 곱하기 뭐인 거야? 2분의 1 x죠. 자, 그러면 자 초점이 얘 반이에요. 그럼 얘가 1대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아이는 여기를 지나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아, 얘는 y제곱은 2x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p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어떻게 되는 구조다? 멀어지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p가 클수록 축에서 멀어진다. 자,
P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멀어진다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쵸? 왜? P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저 I가 변화가 있으면 그래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긴 다시 지우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이동된 걸 볼까요? 이 I는 첫 번째 꼭지점이 0,0이었어요. 근데 자,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니까 꼭지점도 그대로 뭐로 바뀌나요? M,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I들이 무엇을 결정하는구나?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파트에서 아, 그래프의 꼭지점을 말해주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 초점 F는 여기는 P, 0이었습니다. 근데 다 생각을 해보세요. 점이에요. 얘가 원점이었고 얘가 F였거든. 근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해서 여기가 F'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가 P였는데 P에서 오른쪽으로 M만큼 갔으니까 P 플러스 N. 그쵸? Y좌표도 그대로 이동하겠죠. 왜? 얘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뭐를 바꾸지 않아요? 부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I는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시하면 된다? 평행이동만 알면 바로 풀 수 있구나. 이 I의 초점은 원래 주어진 P 플러스 M, 뭐다? N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원래 이 I가 여기가 F가 있었고 얘는 준선이었죠. 얘는 X는 마이너스 P였어. 이 선도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제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동한 건 변함이 없지만 X축 방향으로 N칸 밀리면 초점도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N칸이 밀린다는 얘기죠. 그쵸? 부호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이걸 이쪽으로 옮겼다고 쳐봐. 이 I가 이만큼 옮겨졌어. N만큼 초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M이 되지 부호 바꾸지 않죠? 평행이동일 때 부호를 바꾸는 건 도형에서 바꾸는 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부호를 바꾼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주면 세 번째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이 I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뭐로? M으로 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I가 밑에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죠? 축 정도까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축은 정리했으니까 이 I 축이에요. 축은 무슨 축이었어요? Y축이었죠. 그쵸? 이 Y축도 그대로 이동하네요. 춘선이 이동하는 거니까 축도 그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I 축도 뭐가 되는 거야? Y축. Y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 X가 0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랬기 때문에 자, 축의 방정식. 아, 죄송해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 I의 축은 이거죠? 이거. 그쵸? 축은 이거예요. X축이에요. X축. 얘를 좌표로 표시하면 얘는 Y는 0이죠. 그쵸? 이 I가 그대로 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그쵸? Y는 0이 Y축 방향으로 뭐만큼 이동한다 그랬어? N만큼 이동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I의 축은 그대로 위로 올라간 거니까 Y는 N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I가 X제곱은 4PY도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물선에 뭐가 있냐면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얘는 새롭게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 배우는 걸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차함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꼭지점에 대해서 배우면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꼴로 변형된 형태를 배우죠. 이 I를 굳이 따지면 그래프의 특징을 다 파악할 수 있는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I를 전개합니다. 전개해서 이렇게 2차, 1차, 상수
척수꼴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차 함수를. 이 아이를 쭉 전개된 식이다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형은 그래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잘 파악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표준형이 나오면 이 일반형으로 바꾸고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을 갖고 표준형이라고요. 이 아이를 전개한 형태를 가지고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보면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y제곱 더하기 뭐예요? 4x 빼기 4y 더하기 16 이퀄 0. 이 아이를 잠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2차가 있는 아이들을 먼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y제곱 빼기 4y니까 일단 상수는 보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옮길 거예요. 이 아이를 나머지는 다 옮기자. 마이너스 4x 일단 옮기고요. 얘는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12가 남아있는데 옮겨졌죠. 이렇게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i는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이 i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i는 원래는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였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이 i는 꼭지점이 0,0으로 변함이 없었고요. 이 i의 초점이 마이너스 1,0이었고 준선이 x는 1인 그래프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초점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랑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지점에서 준선이 있고요. 자, 꼭지점으로부터 초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몇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그쵸? 1대2 이거 이동하면서 비율 관계 빠지지 마시고 이 점에서 이 초점을 감싸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된 그래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꼭지점은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3,2로 바뀔 거고요. 초점도 그대로 초점 F'이라고 놔볼까요? 그대로 더하세요. 마이너스 4,2가 되고요. 이 아이도 그대로 더하세요. x는 마이너스 2가 됐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에 1번. 초점 F가 뭐래요? 3,1이고요. 준선이 X는 1이래요. 준선이 X는 1인. 자, 그러한 포맷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표시부터 먼저 해요. 여기가 3,1이다. 여기가 F고 준선이 1이래요. 이렇게. 얘는 굳이 축을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을 표시하면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하자. 자, 여기가 준선 X는 1이고 여기에 초점 F가 있대요. 3,1로. 그러면 반드시 꼭지점은 어디 위에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정 가운데에 꼭지점이 존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은 여기가 1이고 3이었으니까 여기가 2, 뭐가 된다? 1이 꼭지점이었단 얘기야.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자, 원래 여기가 만약에 0,0이었다고 쳐봐요. 만약에 이 아이가 0,0이었다면 이 아이는 자, 이 두 칸 내려가야 되겠죠. 1, 뭐가 되는 거야? 0, 이랬을 거예요.
얘가 두 칸 내려갔으니까 얘도 두 칸 내려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거는 왜요? 이 아이가 원래 주어진 P값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P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꼭지점을 통해서 어느 만큼이 평행이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얘는 y제곱은 4x였어요, 원래. 4px인데 p가 1이니까. 근데 그 아이를 이 꼭지점이 평행이동된 만큼을 알려주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서 얘는 y-1의 제곱은 4의 x-2군요 라고 정리를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어떻게 먼저 풀었어요? 첫 번째 뭐부터 구한다? 꼭지점을 구했어요. 꼭지점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평행이동된 상태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자, 원래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었다? P값을 구할 수 있었다 라고 푼 거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F가 1,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1,-3인 이랬네요. 아, 꼭지점을 줬습니다. 꼭지점이 1,-3이고요. 이 F가 1,1이라고 줬네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에 준선이 있을 거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그래프일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될 거라 얘는 x제곱은 4px 꼴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는 x제곱은 4px 꼴이었을 거고요. 똑같이 이 아이가 0,0에서 1,-3으로 갔다는 건 이 아이가 몇 칸 간 거예요? 한 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뭐였을 거란 얘기예요? 0이었을 거란 얘기고요. -3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얘가 원래 몇이었단 얘기야? 4였단 얘기죠. 4에서 -3칸 이동해야 1이 되니까요. 똑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애초에 뭐를 결정하는 아이였던 거야? P값을 결정하는 아이였던 거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 아이는 자, 꼭지점이 그대로 평행이동을 나타내주는 거라 x 빼기 1의 제곱은 4, 4, 16에 x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y 플러스 3이에요 라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연습 잘 하셔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먼저 찾았다? 첫 번째 꼭지점을 찾았다. 뭘로요? 준선하고 이 초점의 정가운데 지점에 꼭지점이 있다. 근데 이 아이는 원래 꼭지점이 0,0이었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 원래의 초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초점의 좌표를 확인해야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P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3번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을 보면 포물선 y제곱 빼기 8x 더하기 2y 빼기 15는 0이 있대요. 그것의 초점의 좌표가 a, b다. 자,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c일 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앞에서 연습했었던 거죠. 가장 기본이지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차가 있는 아이부터 먼저 집착해서 여기에 완전제곱식으로 두고 나머지는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y제곱 더하기 2y인 거니까 여기는 y 더하기 1을 일단 써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y제곱 더하기 2y예요. 이쪽으로 8x를 써줄 거고요.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 있어야지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16을 넘겨주면 플러스 16으로 바뀌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4로 묶어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4 곱하기 2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이렇게 된 아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는요. 자, 초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일단 이 아이는 x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해되셨죠? 자,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초점은 얘가 결정하는 거라 원래는 2,0이었을 건데 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라 얘가 0,0이 됐을 거란 얘기야. 여기가 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 마이너스 1이군요. 그쵸? 그러면 이게 된 거죠. 잠깐만. 원래 2,0이었을 건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i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초점의 좌표가 f가 2,0이었기 때문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i가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쓰라 그랬죠. 부호 바꾸는 거 아니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두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참을게요. 자, 이어서 17번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y제곱은 8x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초점은 뭐다? 2,0이고 준선은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 i는 여기가 f라고 놨을 때 1대2, 1대2 하면서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여기쯤에 그래프상으로는 이쯤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 A가 있어요. 여기가 3,2다라고 줬네요. 그쵸? 그랬을 때 물어본 거는 AP 더하기 PF의 길이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포물선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요.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이 초점 거리랑 여기가 준선 이렇게 오겠죠. 준선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 준선 거리랑 어떻다? 같다라고 대신 풀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들 여기에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뭐로 대신 풀 거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대신 풀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아이네요. 그쵸? 이렇게 된 아이가 가장 짧게 되려면 구부러진 거를 일직선으로 필 때죠. 이걸 이렇게 일직선으로 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이 준선까지의 이렇게 수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P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잡았을 때 뭐예요? 이 길이랑 어떻고 똑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냥 이 길이를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최단거리 묻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구부러진 아이를 일직선으로 펼 때 그 아이가 가장 길이가 짧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국 나는 이 길이를 묻고자 하는 거구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이었고 이만큼의 길이가 3이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준선의 길이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뭐였구나? 2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최단거리는 뭐다? 5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기하했는데 많이 힘드시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대표 문제 20번입니다. 20번. 직선 x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에 접하고 x는 마이너스 2에 접하고 그 다음 a는 4,1을 지나는 원의 중심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뭘까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막 외우지는 마시고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하나, 둘, 셋, 넷, 4,1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x축과 뭐 하고 싶대요? 접하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 딱 가운데 여기가 6칸이니까 이 점이 가운데네요. 그쵸? 이 점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원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림을 살짝 그려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려져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또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는 여전히 접하래요. 여기는 여전히 접하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원. 그러면 이쯤 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원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만 이쯤의 원의 중심이라고 두면 이런 것들도 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점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를 그리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아, 이 아이가 그리는 점의 자취는 포물선이구나. 자, 얘 보세요. 자, 여기에 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항상 이 아이가 뭐로 똑같다는 거야?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여기가 한 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가들. 보면 이 아이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거리랑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 거리가 똑같다. 자, 여기를 놔도 이 준선 거리예요. 이 준선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 x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이 되고 이 i가 바로 뭐가 되는 초점이 되는 뭐를 구하라? 포물선의 방정식이 바로 그 점의 자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가 기준선이 되고 한 정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초점 거리랑 이 준선 거리가 늘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건 보자마자 와, 이거는 그냥 포물선이구나 라는 걸 알 텐데 아직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볼까요? 이 아이는 어떤 점 F가 있어. 여기가 4,1이고 이 아이의 준선 L이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나는 꼭지점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꼭지점이 이렇게 잡으면 기울기가 길이가 뭐인 거예요? 4하고 마이너스 2의 중점은 1이죠. 그래서 1,1 이 아이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0,0이었는데 꼭지점이 1,1이 된 거니까 원래는 y제곱은 4px라는 아이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p는 이 아이가 평행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애초에 f'을 구하면 한 칸을 더 간 거예요. 그럼 원래는 한 칸을 덜 가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3, 뭐였을 거란 얘기야. 0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p가 3인 걸 알았어.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끝냈죠? y-1의 제곱은 12의 x-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하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